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국립산림치유원 원장 고도원입니다. 고도원의 아침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위로와 치유를 위한 온라인 산림치유 박람회입니다. 원래는 바깥에서 좋은 자리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대로 이 코로나 사태가 보통이 아닙니다. 만나기도 어렵게 됐고, 그래서 이 온라인으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프라인에서 많은 분들이 만나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너나 없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문명의 전환점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많은 고난, 고통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 이 청소년들이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면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전문가이고 제가 또 좋아하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존경하는 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청소년 활동진흥원이라는 국가조직이 있습니다. 그 진흥원의 이광호 이사장님을 오늘 여러분 앞에 모셨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오늘 반갑습니다. 네, 편안하게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닙니다. 온라인이긴 한데 네. 오히려 이 자리를 통해서 네. 이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네. 그동안에 경험하셨던 거 함께 네.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이 청소년 활동 진흥원이 어떤 조직인지 네. 그거부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청소년활동진흥원은 우리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학교의 교육만으로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네. 학교 밖이나 다양한 공간에서 청소년들이 직접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네네.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일 중요한 게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안전 문제들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들에게 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 지도자들을 국가적으로 양성하고 또 교육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전국에 약 5개의 국립청소년 수련원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가능하면 균형 있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국가 공공기관이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지금 3년 임기입니다. 근데 2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네. 지금도 힘들죠? 그 진흥원도, 수련원도.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학교가 전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부 이제 원격 교육으로 전환되어지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주로 청소년 활동은 대면 중심의 활동, 체험 중심의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비대면이 우리 사이에 새로운 표준이 되어져 가면서 저희들도 지금 새롭게 적응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적응하고 있잖아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그렇습니다. 그 멈춤의 시간에 무엇을 하는 게 좋은지, 어떻게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어떻게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를 이제 한 6개월 정도 이상 겪어가고 있는데 언제 끝날지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고 흔히들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청소년 세대들이 곧 나아지겠지라는 희망을 갖다가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면은 언제 끝날지를 알 수 없다 그러면은 저는 코로나19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전체에 너무나 빨리 압축 성장을 해오면서 너무 빨리 달려가고 있는데 잠깐 멈춤을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하게 되어지고요. 다 같이 고통을 겪고 있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아까 원장님이 모두에 말씀 주신 대로 굉장히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은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불안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들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짜증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가서 자유스럽게 뛰어놀고 이래야 될 시기에 그것을 하지를 못하니까요. 우라.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코로나19 또는 어떤 멈춤의 시간이 자기한테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 자신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교육이라든지 청소년들의 어떤 자녀 양육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우리 청소년들에게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사회가 너무나 안 주는 것 같아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선풍적으로 세계적으로 인기를 BTS가 네. 2018년도에 유엔에 가서 7분 연설을 한 걸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맞아요. 그 BTS의 RM이 그 제목이 바로 Love Yourself였습니다. 그러니까 RM이 자기는 7세 이전까지는 하늘의 별을 보면서 꿈을 꾸면서 이 세상을 구하는 꿈도 꾸었었다. 근데 9살이 되어지면서 나는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나를 인식하기 시작을 했고 나는 꿈을 잃어버렸고 유령이 되어버렸다라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저게 우리 아이들의 지금 현재의 모습인 것 같다. 그러면 이 시기에 나라는 사람은 왜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고 무엇이 되고 싶다라는 what을 생각하기 전에 내가 왜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라는 why, 그 다음에 그 왜라는 질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진지하게 한번 성찰해보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활용을 해준다면은 그 결과로 만들어진 무엇, what은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질 수 있고 네. 그 강한 힘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네. 이게 지금 이제 코로나19 네, 사태가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서 네. 집단, 그렇습니다. 전 지구적인 멈춤의 시간을 준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것은 필시 어떤 뜻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예. 이게 개인의 경험으로 돌아가면 이제 멈춰서 예를 들면 이런 좋은 공간에서 잠깐 멈추면 네. 새소리도 들리잖아요. 네. 바람 소리. 네. 저도 한 대 맞고 나서 바람 소리, 새소리 있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네. 근데 새소리, 바람 소리를 듣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네. 이게 씻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는 이제 대충 이렇게 살다 가면 되지만 네. 지금 청소년들은 미래가 창창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때 이 멈춤의 시간에 개인적으로 어떤 잘 말씀하신 어떤 꿈, 그게 why, what, 이것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지금부터 갈림길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전혀 다른 길이죠. 네. 그래서 이런 시간을 마련한 것도 이때 성찰해라. 네. 잘 멈춰봐라. 네. 새소리, 바람소리 한번 들어봐라. 이런 메시지를 이제 좀 주고 싶은 것이고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교육이라는 게 되게 시험 중심으로 아이들을 대해왔고 그 시험이라는 것들이 why라는 생각, 우리가 입시 위주의 교육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게 왜라는 생각을 하지 마. 오로지 외우고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이 우리 아이들에게 why라는 근원적인 질문, 나의 근원에서 찾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오히려 마이너스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온 것 같습니다. 흔히들 이제 시험 시대의 종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시험을 통해서 사람을 뽑는 게 다가 아니고 시험을 통해서 이루어진 능력이라는 게 미래를 준비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우리 아이들도 그러한 데서 조금 벗어나서 근원을 본인들이 생각을 하고 그 근원에 대해서 자기 존재를 생각하는 것이 저는 동사의 꿈의 원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교육 문제를 얘기하면 할 말이 많습니다. 안타까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학부모님들은 다 훌륭한 교육자인 동시에 많이 생각을 하시는 거니까. 제가 이제 근래에 좀 관심 갖기 시작한 그 교육 시스템이 미네르바 시스템이에요. 그렇습니다. 캠퍼스 없고 온라인으로 되어 있고 뭐 하버드보다 더 들어가기 어려운 그렇습니다. 대학이 됐고. 근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소위 4C를 얘기하거든요. 4C. 첫 번째 C가 크리틱 띵킹이에요. 좀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두 번째가 크리에이티브 띵킹. 창의적인 생각.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펙티브 커뮤니케이션. 소통하자는 거죠. 오늘 이게 소통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네 번째가 이펙티브 콜라보레이션. 협동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미네르바에서 말하는 그 4C의 핵심은 간단해요.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지식의 총량이 중요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 암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리하고 어떻게 요리해서 자기의 인생 골, 그리고 꿈과 연결시키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그렇습니다. 보여져요. 그래서 이게 미래 교육의 모형이다. 교육의 혁명이다. 우리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미네르바 스쿨을 말씀해 주셨는데 미네르바 스쿨이 포상하고 있는 4C는
미래 핵심 역량이라 그래서 지금 우리 청소년 교육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으로 네네. 간주되어져 있고 네. 학교 교육을 비롯해서 저희 활동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네. 토시 중심으로 지금 변경되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과거에 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어떻게 잘 해낼 수 있느냐라는 네. 역량 중심으로 전환을 해가는데 저희는 그 중에서도 제가 주목해 줄 필요가 있는 게 미네랄 스쿨이 지금 우리 미래 교육에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는 숨어 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미네랄 스쿨은 기존의 우리 학교 교육이나 교육의 중심이 대개 권력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한테 있었다는 겁니다. 맞아요. 돈 근데 지치에. 그렇습니다. 미네랄 스쿨은 그 중심축을 학습하는 자, 배우는 자로 옮겨놨다는 네, 겁니다. 맞아요. 네. 예를 들면 기존의 대학들은 캠퍼스에 가보면은 교수 연구실부터 시작해서 가르치는 사람에게 편리한 공간으로 먼저 배치를 해놓고 네. 공간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을 위한 공간은 조금 부수적으로 학생회관을 놓는다든지 이렇게 되죠. 잘 아시는 건 미네랄 스쿨에는 교수 연구실과 같은 공간이 따로 있지는 없습니다. 않습니다. 네. 예. 오로지 학생들을 위해서. 예,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중심축이 옮겨지면 어떤 결과를 내느냐 그러면 이제는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쳐야 될 내용을 구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살아가면서 내가 뭐가 필요로 한지를 먼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지고요. 네, 맞아요. 따라서 이제 학습의 장은 교실이라든지 학교라는 공간에 머무르지를 않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공간으로 학습의 장이 옮겨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미네르바 스쿨은 잘 아시는 것처럼 캠퍼스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 각국을 학기마다 다니면서 네, 그 사회의 문제를 추출해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는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비판적 인식 그것들을 통해서 협력해가고 창의력을 발휘해가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미래 교육에 우리가 필요로 하다. 따라서 저는 우리나라 교육도 이제 어떤 다른 것도 지금까지 산업사회에서 훌륭한 인재를 양성해 오는 데는 큰 역할을 했지만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를 준비해 가기 위해서는 교육의 중심축을 가르치는 사람에서 이제 배우는 사람, 학습자로 옮겨줘야 되고 그렇게 되어지면 용어라는 게 교육이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미래 사회는 예, 학습의 맞아요. 시대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공부하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의 역할도 네, 네. 이제는 티칭 가르치는 역할이 아니라 네, 네. 들어주고 네, 네. 그리고 디베이트 토론하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위로 치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치유자 힐러 역할 네, 네. 하는 것을 정말 중요한 교사의 덕목으로 생각하죠. 그렇습니다. 이제 교사들이 자기 전문 분야가 있지만 그것은 접어두고 아이들의 질문을 받고 그런데 큰 폼에서 진짜 멘토 역할을 하는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이런 자리 마련하는 것도 그렇고 청소년들의 중요한 것이 인문학적인 소양이라고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요. 네, 네, 네. 지식, 네. 뭐 암기 이게 중요한 네, 게 아니고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이런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네, 네, 네. 그래서 자기의 경험에 플러스 독서가 필요하고 네. 간접 경험 네, 네. 이것을 글쓰기 저는 글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예. 이것을 말하기 예. 스피치 예, 예. 이게 미래의 리더십의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을 할 때 반듯하게 해야 되잖아요. 네, 네. 자세, 네, 네. 그다음에 표정, 네, 네. 이런 목소리, 네, 네. 시선 이런 네, 거.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쪽 전문가가 보고 오 이거 저희들이 추구했던 겁니다. 네, 네. 이거 짝트리, 네, 세임 뭐 이런 얘기를 네, 해요. 네. 제가 이제 링컨 학교라고 하는 이제 캠프를 네, 기프사 네. 옹달샘에서 한 10년을 운영을 네, 했는데 원장님 쭉 계속 해보시고. 네네네 15,000명이 거쳐갔거든요. 그렇죠. 그 네. 핵심이 그거예요. 네, 독서와 글쓰기와 말하기. 네, 네. 이것을 4개국어로 해보자. 네, 네. 이게 청년 시절에 혹시 이제 우리 이광호 이사장님 같은 분이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네, 네. 탁 나타나서 네, 네. 고도원 학생 오늘부터 4개국어 해보세요. 이렇게 말해준 선생님을 네, 네. 만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동기부여가 없었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어떠한 그런 자극에 노출을 가능하면 지금까지는 네. 끌어왔으니까요. 네. 지금 원장님 말씀해 주시듯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에 노출이 되어지고 네. 그 경험들을 지금 말씀대로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쓰고 말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연결을 통해서 싹트게 되어지고 이제 이렇게 네. 되어지는데 지금까지 우리 청소년들은 그저 시험 준비를 위해서 혼자서 독서실에서 아니면은 네. 혼자서
바른 연결만 꿈꾸는 이제 이러한 세계에서는 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대단히 부족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지금의 이제 코로나 사태는 네. 어떤 면에서는 한 기회일 수도 있고 네,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이제 고통이 있지만 이것이 지금 청소년들에게는 정말 번쩍하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것이 또 이제 국가적으로 또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 지금 그 진흥원에서 네네. 미래준비단 네네. 코로나 이후에 청소년을 위한 미래준비단 말씀을 들었거든요. 네네. 어떤 준비를 좀 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저희들이 청소년 활동 이렇게 이야기를 해온 것들은 대개 어떻게 보면은 공부에 조금 도움이 되어지는 것들. 네. 그래서 학교에서도 교과 교육과 비교과 활동 이런 개념으로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비교과 활동이라는 거는 뭐 부모님 세대들에서 CA 활동 뭐 이렇게 했고 지금 아이들은 창의적 체험 활동 이렇게 네. 해서 교과와 대별되어지고 교과를 보완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해왔다라는 이분적인 그러한 사고가 있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코로나19를 거쳐가면서 이제 우리 사회가 훨씬 더 디지털로의 전환이 급선무가 되어졌고 그다음에 학교 교육도 이제는 과거의 교과 교육과 비교과를 구분하는 형태로는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잘 아시는 것 같아요. 2024년도에 이제 지금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의 입시 시즌이 이제 입학 제도는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비교과 활동은 학생생활부에 기록도 하지 않게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봉사활동도 해왔던 것도 학교 계획에 의한 것 외에는 기록을 하지 않는 이런 변화를 하는데 그런 변화가 이런 활동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활동들은 교과 교육과 아까 말씀하시는 거는 포시와 같은 핵심 역량을 길러가는 교과와 함께 결합이 되어져서 융합되어진 형태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들을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것들입니다. 네, 그래서 네. 저희 활동진흥원에서도 이제 코로나19를 대비해서 비대면과 대면이 혼합되어지는 네. 그러한 브랜디드 되어진 학습 중심의 활동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과 교육과 연관되어진 콘텐츠들을 우선 1차적으로 개발을 하는데 지금 몰두를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그렇게 그러시군요. 되어지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면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비판적인 역량, 그다음에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학습과 함께 활동을 통해서 해갈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진로 개발 활동도 새로운 모델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다음에 지금 필요로 한 디지털 역량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길러갈 것이냐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기업가 정신 교육이라든지 지금 미래 사회에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 아이들이 학습을 하면서 체험을 통해서 해볼 수 있는, 그러나 거기에 핵심은 청소년이 주도하는 학습적인 형태로 가야 되겠다라는 형태로 미래 네.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희망이 생기는데요. 네, 네. 우리 미래사회 지금 이미 이제 도래했지만 네. O2O 네, 이런 네,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 네, 투 네. 오프라인, 네, 네, 네. 오프라인 투 온라인.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비대면 사회로 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비대면만으로 갈 수 없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반드시 네, 네. 면대면 이렇게 네, 만나야 네, 되고. 네, 네, 네. 근데 이럴 수 없는 환경이 네, 네. 오면 또 다시 온라인 비대면으로 그렇습니다. 가야 돼요. 이것이 네. 아주 네. 자유자재로 능숙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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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주 리드미컬하게 네, 어떤 필요한데 교육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치유, 네, 네. 이런 힐링 산업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산림치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어렵지만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동기부여, 꿈을 갖게 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여쭙고 싶은 게 궁금해요. 네, 네. 근래 이제 이런 활동을 정말 헌신적으로 해오시면서 근래에 만난 청소년 가운데 네, 네. 이 아이는 내가 좀 멘토가 돼서 네, 네. 좀 위로도 하고 네, 네. 좀 치유가 됐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아이를 만나거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가 뭐 이제 30년 동안 청소년 문제에 있으면서 지금까지 많은 친구들을 만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친구들은 지금 자기의 꿈을 이룬 친구들도 있고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제가 우리 친구들을 만나면서 대개가 다 우리 친구들이 제일 지금 힘들어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나 기성세대들은 우리 지금 청소년들이 뭔가 현실 문제에 참여를 하고 그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인데 뭔가 기여를 하려고 하는 표정이나 행동을 보이게 되면은 커서 해도 늦지 않다.
지금은 열심히 그것들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우리가 과거의 청소년들을 대하고 멘토를 할 때 대개 우리 선배들이 했던 이야기가 공부도 때가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네가 준비해야 되는 시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옵니다. 그런데 지금 핵심 역량을 이야기하는 미래 시대에는 공부를 따로 해서 준비를 하고 그 준비한 공부를 지식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미래에 활용을 하는 이런 틀은 시대의 변화의 속도나 어떤 변화의 속성이 그걸 허용치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맞아요. 배우는 거 따로, 축적하는 거 따로, 써먹는 거 따로가 아니니까. 지금 네. 우리 아이들은 너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황당하게 세상을 바꾸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 그럼 부모님 세대 입장에서는 너무나 황당한 꿈을 꾸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청소년 세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공유를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예를 들면 지금 세계적으로 환경운동가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라는 친구가 기후변화 때문에 엄청나게 하니까 유엔에 가서도 어른들한테 그렇죠. 하소연을 했습니다. 지금 이 기후변화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느냐라고 하소연을 했을 때에 존 메이 전 영국 총리가 그거는 지금이 네가 참여할 때가 아니고 니네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나중에 환경운동가가 돼서 그 일을 해도 늦지 않아. 왜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니? 라고 물었을 때에 그레타 툰베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왜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었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제가 우리 청소년들을 만났을 때에 저한테 그 친구들이 항상 하는 질문이 왜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네. 반문을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이제 미래사회를 준비해가는 우리 세대들에게 제가 받았던 그 질문에 대해서 왜 어른이 될 때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은 기다리지 않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함께 이 미래를 함께 고민하면서 함께 경험해가면서 부딪혀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동의 답을 해야 될 시기다라고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방송, 이 방송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온라인 자리가 어른들에게도 청소년을 자녀를 둔 손녀를 둔 어른들에게도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생각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사라져야 됩니다. 아이고, 가버려야 돼. 간섭해서는 안 되고. 중요한 게 이제 저희 때만 해도 뭐가 된 다음에 뭘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기다리고 준비하고 필요했죠. 지금도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말 타고 달리면서 가라. 먼저 타고 가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준비하고 뭐 이제 헬멧도 쓰고 걸음마부터 배우고 말을 타는데 지금의 청소년은 말 타면서 달리면서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질문을 합니다. 빌 게이츠에게 연락하는 방법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우리 기성세대 생각에는 빌 게이츠한테 어떻게 연락을 해야지 아는 사람이 누구지 그러면 이제 준비를 하고 열심히 계획을 세운다는 겁니다. 근데 저 순간에 어느 손을 들고 연락됐는데요. 걔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가 하는 대로 SNS에 연결을 시켜본 겁니다. 그때 연락됐는데요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새로운 변화에 우리 아이들이 적응해가고 시도해보고 실패할 수 있는 기회. 근데 지금까지 우리 기성세대는 그게 시험 준비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저지해오고 해왔는데 그런 데 대한 어떤 그런 허용 그런 데 대한 조금 여유로움을 우리 아이들한테 주시면은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미래를 준비해 가는데 수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제 위로 치유 이런 얘기를 할 때 반드시 뭐 닥터라든가 힐러가 아니더라도 그 분야에서 오래 경험한 사람이 지금 청소년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이런 말씀을 주는 것 자체가 위로이고 치유가 아닌가 생각하고 이런 얘기를 들은 친구들 가운데 어떤 친구는 이것이 꿈이 돼서 정말 사회를 변화시키는 영웅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귀한 시간 너무 감사하고요. 아이고 아닙니다. 너무 짧습니다. 짧아요. 더구나 이것도 이제 저도 원장님한테 굉장히 궁금한 게 많았는데 다음 기회에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딱 한 가만 제일 궁금한 게 제가 원장님 쭉 이렇게 아침 편지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제가 원장님 이렇게 봤더니 책을 굉장히 많이 읽는데 아버지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라고 어디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 독서를 하시고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감성적인 걸 했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도 막 독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 아까 읽고 쓰고 네, 맞아요. 이런 말씀인데 원장님은 그 독서를 어떻게 청소년기를 거치시면서 체화시켰는지를 우리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지금부터 1시간 다시 합시다. 이거 판단이 안 되네. 예.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시골교회 목사였는데 함석헌 선생님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 그때 상중하로 되어 있는 4권 주시면서 이 책 읽고 밑줄 긋고 독서 카드 써. 이제 그때 아버님이 단단한 음식을 씹을 줄 알아야 된다. 예, 부드러운 음식만 먹으면 이가 상한다. 정신도 그와 같다. 하면서 이제 회초리 맞아가면서 이제 책을 읽었거든요. 이제 그것이 오늘 저의 자양분이 됐고, 그래서 링컨 학교나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이제 그 대안학교 이런 것을 또 미네르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는 것은 독서의 3가지를 얘기해요. 하나가 속독이고, 중간에 정독이고, 또 하나가 다독이고. 그래서 그거 하나의 틀을 만들어서 이제 하는데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예상했던 대로 부모 아버님께서 그럼요. 책에 대해서 그렇게 가이드를 주셨군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역할이 책을 읽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재미있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게임처럼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이고, 그때마다 저는 아무개 불러서 광우야, 꿈이 뭐니? 네 꿈이 뭐지? 그 다음에는 어떤 꿈을 꾸고 있어? 그 꿈이 이루어진다면 뭐 할 거야? 꿈 넘은 꿈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대화를 하죠. 친구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 부모님들도 원장님처럼 아이에게 책을 권해주면서 그 책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선생님의 100명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은 이제 아이에게, 자녀에게 맡기는 것이고.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쓴 꿈 넘어 꿈이라는 책을 남다른데요. 애국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원장님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습니까? 오늘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광호 이사장님, 제가 평소에 뵙고 싶었는데 많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핵심은 청소년에 있습니다. 지금의 청소년 어려운 시기를 거치고 있는데 이들에게 오늘의 자리가 정말 새로운 꿈을 갖게 하고 새로운 비전을 세우게 하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국립산림치유원이 코로나 사태, 코로나 이 위기, 고통을 거쳐가면서 오프라인에서 하고자 했던 행사를 온라인으로 바꿔서 만든 자리입니다. 위로와 치유를 위한 온라인 산림치유 박람회. 이 시간이 저에게도 힐링의 시간이 됐고요. 우리 이광호 이사장님을 통해서 제가 다시 청소년 시기로 돌아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시간이 됐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또 다른 전문가와 더불어서 또 좋은 자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